북방 대륙에서 한반도의 서해안까지 수천 리를 날아다닌 개똥집바귀 한 마리가 황조롱이의 공격에 날개를 다쳐 죽어갈 때 새의 뱃속에 있던 몇 개의 팽나무 열매. 그 작은 새의 몸에서 싹튼 어린 팽나무 새싹은 스스로 죽음 같은 겨울의 정지와 봄마다 찾아오는 새 생명의 활기를 깨달으며 지상으로는 푸른 잎을, 땅 밑 사방으로는 굳건한 뿌리를 뻗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팽나무는 6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가 되며 거칠고 험난한 시간만큼 사연 많은 그들과 묵묵히 함께합니다.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삶과 죽음과 자식으로 손자로 대를 이어가는 사연을 지켜보며 두터운 껍질과 튼튼하고 굵은 밑둥을 가진 한 그루의 고목이 된 할매나무. 설이 내린 늦가을에 이미 시들어버린 꽃과 줄기처럼 짧은 삶 속에서 아쉽고 서운한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오래 바라봐온 할매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그 자리에 씨를 뿌렸을 테니 봄이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무는 씨앗이었을 적에 개똥집바귀의 뱃속에 있다가 땅속에 함께 묻혀 그것의 몸속에서 싹이 트고 움이 솟아올라 풀 같은 묘목으로 시작한 기억이 그 해에 자라난 만큼 나무 껍질의 한 층으로 나무의 제일 안쪽에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기억들은 각각 다른 층을 형성했다. 팽나무의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여가는 겹겹의 층이었다. 황석영 작가는 2025년 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금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우리나라 대표 작가입니다.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 후보,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에밀김의 아시아문학상 수상 등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은 그는 방대한 역사 속에서 인간 군상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민족의 정체성과 한,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리얼리즘으로 집요하게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저 또한 오래전부터 그의 작품들에 매료되어 왔었기에 특히 이번 신작이 반가웠습니다. 생명의 뿌리로 역사의 비극을 감싸 안는 소설 할매. 6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역사의 경랑을 함께 해온 늙은 고목 팽나무의 이야기는 조선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천주교 박해, 동학 농민혁명, 그리고 일제 수탈 과정의 아픈 역사를 넘어 근대를 지나 현대의 새만금 간척 사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도한 강줄기처럼 풀어가며 서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함안군의 발굴 현장에서 연꽃 씨앗 몇 알이 발견되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씨앗들은 놀랍게도 고려시대의 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서 가혹한 환경을 이기며 가사 상태로 버텨온 아라홍련. 그러나 이 씨앗은 700년이 지나서 현대에 당당히 발화해 아름다운 연꽃을 피웁니다. 현대의 개량된 연꽃과는 확연히 다른 고려시대 특유의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이 오래된 씨앗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씨앗이 진흙에 묻혔을 당시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으며 사람들의 삶이 처참하게 고통받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왕조가 지나고 여러 차례의 잔혹한 전쟁까지 모두 지나간 뒤 21세기에 다시 피어난 연꽃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 할매의 주인공인 오래된 팽나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역사는 지나가지만 그 땅이 품고 있던 씨앗이 다시 피어나고 다시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살아갑니다. 황석영의 작품 할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인간 역사와 닮은 꼴인 끈질긴 이어짐에 대한 감동이었지요. 전혀 다른 시대의 존재가 하나의 역사의 줄기를 이루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과거가 단지 지나간 것이거나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순환되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저자는 작품 안에서 할매나무가 지켜봐온 역사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 우리 땅에서 일어난 수많은 억압과 그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옳다고 믿는 길을 지켜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겨울은 씨앗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봄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기다리는 시간임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단절이나 굴곡은 멈춤이 아니라 더 찬란하게 피어나기 위한 씨앗의 깊은 겨울나기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가 진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똥집박이는 다른 새들의 소리는 물론 심지어 천적들의 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다. 먼 거리를 여행하는 철새들은 대개 울음소리로 서로의 뜻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개똥집박이 같은 작은 새들은 서너 마리만 모여도 제각기 다른 소리로 이야기하듯 제잘거렸다. 흰점박이가 공중에 날아올라 지저긴 소리는 얘들아 모두 모여라, 얘들아 먼 길을 떠나자 하는 우짖음이었다. 개똥집박이들은 하루에 천리를 날아갔다. 그들은 사흘 만에 훨씬 따뜻하고 아직도 먹이가 풍족한 고장에 이르렀다. 닷새가 지나자 개똥집박이 무리는 아무르 강변에서 곧장 남으로 내려와 조선반도를 비스듬하게 횡단하여 서해안에 도착했다. 새들은 오른편에 바다를 끼고 반도의 남쪽으로 곧장 내려갔다. 황석영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눈으로 직접 보는 듯한 선명한 자연의 묘사가 돋보입니다. 새들의 움직임, 생김새, 울음소리까지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장면이 머릿속으로 환하게 펼쳐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용히 읽다 보면 흡사 주변이 넓게 펼쳐진 개활지로 변하면서 온갖 새들과 꽃들이 살랑거리는 바람 속에서 휙휙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같은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순환과 끝이 아닌 이어짐의 진리를 독자에게 천천히 알려줍니다. 큰 나무들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았다. 나무들은 먼 저쪽이나 바로 뒤에 앞에 누가 어떤 나무가 있는지 느끼고 있었고 땅속에서 뿌리들의 접촉으로 또는 이파리와 꽃과 열매의 냄새와 성질과 뿜어내는 습도와 물질과 모여드는 벌레와 새들 때문에 빈터부근의 숲 전체를 서로 알게 되었다. 나무는 나이테 속에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을 남겼다. 그 겹겹의 섬유질 속에 계절의 재활과 성장과 갈무리와 휴지와 반복이 새겨졌다. 이를테면 지상에서 계속되는 이 반복은 길건 짧건 시작이나 끝이 아니라 오래오래 또다시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변화에 지나지 않았다. 나무는 가뭄이 들었을 때 아주 얇고 딱딱한 나이테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존의 흔적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전쟁이나 기근 같은 고통의 시기에 가장 단단해지는 것 아닐까요? 황석영 작가가 굳이 한 오래된 나무의 생애와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한 것, 그리고 고난과 저항의 인간 역사를 나무의 역사 안에서 함께 이야기한 것은 험난한 시간들이 후세에 어떤 자양분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구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무가 쓰러진 뒤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돋아나는 것을 맹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재생력과 적응력에 대한 이 표현은 오히려 사회 역사적으로 더 자주 쓰이기도 하지요. 어떤 일이나 사물의 시작, 초기 단계 또는 변화의 싹을 뜻할 때 이 말을 사람들은 자주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맹아론 같은 것 말이지요. 처음 먼 북방에서 한반도를 찾아 날아온 개똥집박이가 죽고 나서 뱃속에 있던 팽나무 씨앗이 발아해서 한 그루의 나무가 시작된 것이 이 작품의 시작이면서 할매나무와 600년 인간 삶의 역사가 작품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맹아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인물로 등장한 몽각은 팽나무 열매를 먹고 그 씨앗을 심어 이듬해 봄에 풀 같은 어린 싹을 틔웁니다. 몽각은 그 풀이 하나의 나무 모양을 하고 제 키만큼 자랐을 때 잎을 따서 높다란 고목 팽나무의 큰 가지 위에 올려주며 중얼거렸다. 할매, 이것이 당신 자식이라오. 내가 키웠어요. 몽각은 이 빈터의 오랜 주인이었던 고목에게 자기도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이처럼 작품 속에는 천천히 그러나 질기게 이어지는 생명과 역사의 흐름이 정말 따뜻한 느낌으로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 노쇠해진 몽각이 무너져가는 늙은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팽나무에게로 가서 나보다 먼저 있고 나중에 없어질 할매여, 이제 내가 먼저 없어지네 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삶의 생과 소멸은 더 이상 그의 작품 안에서 처참하거나 고달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각은 한때 그가 부지런히 잡아서 먹고 몸의 일부분이 되었던 갯벌의 생명들에게 자신을 보시하러 갯벌로 나가 아득하게 멀리 밀려나간 바닷물과 갯벌의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잠들었고 달이 떴다. 깊은 밤이 되어 바닷물이 조용히 밀려 들어왔고 그의 몸은 물에 잠겼다. 아마도 파도가 그를 조금 더 육지 쪽으로 밀어냈을 것이며 달이 지고 다시 새벽에 썰물이 나가자 부근의 작은 모래구멍에서 기어나온 칠개들이 그의 주검에 몰려들었다. 칠개의 떼가 그를 덮어버렸다. 바다는 다시 밀물과 썰물을 반복했다. 이후로도 무당 당골레 가족, 천주교를 믿다가 순교당한 유분도, 그리고 그 박해에서 살아남은 분도의 아들과 또 그 아들. 이야기는 시간을 따라 흐르고 흘러 현대의 새만금 간척 사업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등장인물들 주변의 사연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간에는 겹겹의 나이테를 두르고 거친 수피와 굵은 가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할매나무가 있습니다. 그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역사와 인간 군상의 사연을 모두 품은 존재로 같은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할매나무. 일제강점기 시절 징집된 병사들에게 가미카제 훈련을 시켰던 육군 비행학교가 팽나무 옆쪽에 들어서면서 훈련생들의 사격 표적으로 쓰였던 팽나무는 끊임없이 총알을 맞아야 했고, 그 와중에 어미나무 옆에서 함께 오랜 세월을 지켜오던 자식나무는 총알로 짓뭉개진 상처가 썩어가며 결국 죽어버립니다. 눈앞에서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할매나무의 슬픈 역사를 작가는 역사의 고비마다 죽음으로 멈춰버린 수많은 민초들의 죽음을 품어내는 이야기 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담한 문장으로 이렇게 씁니다. 큰 팽나무 할매 혼자 처음부터 있던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는 이어지고 버텨나가는 것이 되지요. 이 작품의 소재이자 배경이 된 팽나무는 전북 군산 하제마을에 지금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원래 섬이었던 하제마을은 1900년대 초부터 간척 사업을 통해 육지화되었지만 새만금 방조제와 군산공항 등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마을 전체가 철거되고 주민들은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외딴 곳으로 변한 옛 마을터에 커다란 팽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여전히 든든하고 우람한 모습으로 모두를 내려다보며 품고 있는 이 팽나무. 작품 속의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두런두런 들릴 듯한 이곳에 저도 곧 한번 가보게 될 것 같습니다.